자, 여러분 이번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협상, 이 정상회담들이 이어지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만큼 또 관세 협상 이슈, 그리고 주식시장, 외환시장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그리고 자산 시장의 전망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식시장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관심이 커지는데요. 지금 보면 디테일들 이야기까지 속속 나옵니다. 이거는 나쁘게 가기보다는 뭔가 지금 막 타협하려는 모습 같거든요. 딱 현재까지 우리 한미 관세 협상들 진행 상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미국 측에서 나오는 고위 관료들의 이 얘기는 거의 임박했다. 한국만 준비가 되면 미국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네. 고요. 우리는 한두 개 쟁점에서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과연 이제 이 정상이 사인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관건은 3,500억 달러, 두 달 사이에 환율이 올라서 500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이 투자 패키지를 놓고는 여전히 막판 힘겨루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이 이제 현금 투자 비중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여기다가 이제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세 가지에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측은 전액 선불이면서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원금 회복 이후에는 미국이 이득의 90%를 가져가겠다가 이제 네. 원안이었고요. 두 번째 수정안은 사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국정감사 이제 증언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언된 건 아닌데 수정안을 보게 되면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선불 조건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현금 투자 비율을 한 2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되 네. 매년 250억 달러씩 곱하기 8년. 분납을 받아줍니까? 맞습니다. 네. 8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요? 미국 측이.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을 감안하게 되면 한 150억 달러, 200억 달러 미만 연간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는 사실은 전체 3,500억 달러의 현금 비중은 5% 미만, 한 175억 달러 수준. 네. 나머지는 전액 대출과 보증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제 공을 넘겨받은 셈이 돼 버렸는데요. 물론 양국의 어떤 투자 윤곽, 처음에 100% 현금을 해라, 5% 현금이다. 중점을 좀 찾다 보니 대충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재정 부담, 국익 훼손 우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양보하게 되면 경쟁국들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또 반대로 협상이 길어지게 된다면 관세 부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앞서서 캐나다한테도. 맞습니다. 예. 캐나다한테도 이제 보복으로 예.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그랬더라고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좀 MOU 수준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으로 끝날지 후속 이제 세부 이제 협상을 이어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더 보죠. 원래 협상이라는 게 주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줄 것 중에서 농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산 대두, 중국이 안 사주면서 거의 뭐 창고에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농산물 개방 이슈, 이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니고라고 얘기는 했는데 농산물 쇠고기 이런 건 좀 주고받는 거에 포함이 됩니까? 쌀까지요? 맞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농산물 협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두, 콩은 대부분 이제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 수출길이 막혔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대두는 풍년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대두라는 게 이제 식용이 있을 수 있고 사료용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막히다 보니 그 불만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모두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한국도 그러면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분명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산 이제 농산물 개방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이제 투자 규모, 관세 인하 조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식량이나 농산물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자국산 농가의 어려움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언제든지 화대로 통상 테이블로 꺼낼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우리가 농산물 개방만큼은 100% 막아냈다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예 우리가 먼저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농가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 대두, 콩이 아킬레스건이니까 우리가 먼저 사줄게 뭐 이렇게 좀 아예 허를 찌르는 방법은 안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우리가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네. 자급률이 안 되고 그런데 수입산 콩의 절반 이상은 또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저율관세 수입 쿼터를 이용하게 되면 미국산 비중이 워낙 높긴 하지만 다른 국가 수입 물량을 일부 돌려서 예. 미국 비중을 좀 높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 농가가 걱정하고 있는 건 미국의 이제 대두 콩은 사실 기업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 농작물일 경우에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먹거리에 관련된 안보 문제, 식량 안보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콩을 이제 재배하고 있는 콩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그동안 쌀을 이제 너무 풍작이니 쌀 이외의 작물을 했을 경우는 보전금을 주면서 콩을 재배해 왔는데 또 기껏 이제 콩을 재배를 했더니 이렇게 미국산 콩을 수입하게 되면 농가에 이제 이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면서 우리 농가입니다. 맞습니다. 네. 반발 이제 조짐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안으로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농산물을 지킨 국가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대두 수입 문제를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피할 길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 누군가 대두를 수입해 준다면 분명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한미 관세 협상 원래 시작할 때는 안보랑 이렇게 경제도 엮어서 주고받는 이제 큰 패키지였는데 지금 이제 안보 쪽은 따로 떼놓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안보와의 이제 연관성은 이제 아예 물 건너 간 겁니까? 따로따로 좀 하나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우라늄 농축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비슷한 교집합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안보 협상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위성락 이제 이 실장의 경우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공중파 이제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했죠. 예. 관세 안보 협상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는 상당 부분 문서 작업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라는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관세가 조율 중이어서 아직은 사실상 안보부는 타결 직전에 와 있다라는 이제 시사를 한 건데요. 이번 안보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행 영업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액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우리가 원전 수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제약 조건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핵연료의 주기 관리 역량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달라라는 요구고요.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농축, 재처리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적 권한을 확대받는 방향으로 예. 협상이 무난히 조율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아마 이제 방위비 협정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가 한국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 실장은 한미가 논의가 이미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큰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협상하라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로 최종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먼저 타결이 돼 있는 문구 작업이 다 들어가는 문서 작업이 마무리돼 있는 안보 협상 선 타결된 이후 향후 이제 관세와 투자 협정으로 묶어서 포괄 합의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라늄 농축, 우라늄 재처리에 있어서 좀 우리의 자율권, 일본 수준까지 높여주고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 맺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 맺으면
글쎄요, 전 세계 원전 쪽은 정말 우리 한미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소장님, 지금 이제 코앞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되니까 관세 협상팀, 우리, 미국, 중국 모두 바쁜데요. 잘 돼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100% 현금, 우리는 5% 현금에서 중점을 잡았는데 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그래도 60% 이상은 현금으로 내달라. 2천억 달러 이상 선금 현금이죠, 현금 그것도. 현금으로 네. 내달라라는 현금.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수정 제한이었던 게 그나마 이제 250억 달러씩 8년 분할로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절충안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한테 넘어온 공을 쉽게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뭐 통상당국 실무협의 차원에서 물밑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져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 한국만 준비가 되면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상 간 탑다운 방식으로 얼마나 결론을 내릴지는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날 바로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동맹 공조를 확실히 하고 그러면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바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이제 정치적 결단이 남아 있는 셈이고 또 양국의 쟁점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점을 찾는다면 아마 이제 대미 투자 MOU 서명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타결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제 에펙 회담 이후로 남아지게 되면 이 보복 조치들, 품목별 관세들 더 많은 이제 이 카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점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날이 미중 정상회담이니까 아니 동맹은 우리와 타결이 안 됐는데 미중 타결할 수는 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살살 군부를 때우고 있어요. 여기도 중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예. 미국은 상당히 좀 바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중 무역 협상에 틀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중에 이제 이 히토류 이제 수출 통제 정도는 1년 정도 유예해 준다면 미국이 지금 100% 추가 관세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100% 추가 관세는 붙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과 시진핑이 2회 직접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할 때는 미국의 농산물 구매며 펜타닐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조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1년 더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중이 지금 뭐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으르렁거린다면 전 세계 경제 교역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 경우에는 뭐 통상 문제뿐 아니라 환율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 나온 대로 미국의 이제 주장대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주장대로 무역 틀에서 합의를 하고 뭐 관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히토류며 대도 문제며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제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리면서 관세는 좀 유예하는 장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이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목요일 오전이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부디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잘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우리는 기대를 막 하고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잘 타결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시황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자, 코스피 그대로 폭등, 급등했습니다.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4천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고요. 어제도 안 가본 길이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도요. 예. 맞습니다. 3,800도. 뭐 예. 때맞춰 이제 뉴욕 증시도 이제 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나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바이 코리아를 네.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들, 조선주들, 증권주들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주에 쏠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별로 이제 이득을 보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을 기념하면서 10만 전자로 튀어나왔습니다. 네. 제주에
8만 원 가니까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자주 사고 팔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 꼭 쥐고 계시고 이게 누구도 모릅니다. 뭐 11만 원에 가서 그칠지 12만 원에 그칠지. 근데 확실한 건 전 세계가 공이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160조, 170조 원 가까이 돈이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뭐 여기다 금, 은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 모두 어느 쪽으로 자산을 배분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장세의 어떤 천장을 논하기보다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1,430원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원하고 있다는 건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러 기준 네.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네.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그동안은 고부가 가치 인공지능형 반도체만 품귀 현상이었는데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 범용 제품에서 이제 공급이 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갈 거냐 전문가들은 뭐 1년, 2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유동성 장세이면서 대형주들 네. 특히나 반도체 빅2에 쏠린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이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이제 큰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제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개인들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예탁금 뭐 사상 최저로 80점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폭식하고 우리 개인이 오히려 팔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뭐 16조 6천억 원, 4년 만에 불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높았던 이 거래량을 뛰어넘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AI 반도체 호황, 그리고 수출 회복세,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타야 되느냐?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예. 근데 여기에다가 신용융자도 또 만만치 않아요. 23조 원 이상, 23조. 3조 원 이상 빚내서 여기서 더 올라타려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야 여기가 고점일 거야. 공매도 잔고도 만만치 않게 쌓여 있어요. 예, 오늘도 개인은 팔아요. 팔아요. 예.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더 가야 되니까 빚내서 여기서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B2가 성공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으로 시장에 쏠리게 되면 조정은 반드시 있고요. 그 조정의 폭이 깊어지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반대 매매로 해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될지 미중이 계속해서 여기서 1차 전쟁으로 그냥 마무리될지 환율이 여기서보다 더 뛰게 되면 외국인들이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조금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인철 소장께서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한미,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까지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타결 해피엔딩이면 주식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맞습니다. 예. 더 갈 수밖에 없고요. 더갈 수밖에 구조적으로 없고. 돈의 힘이라는 게 지금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잖아요. 마무리가 되고 물가가 높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는 버블이 터집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천정을 단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일단 수목 확인하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부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